안녕하세요. 호랑이의 컴퓨터 얘기입니다. 오늘은 치트 엔진에서 세 번째 스텝 3의 게임 안에서 로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거기 안에 그 캐릭터가 워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로아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튜토리얼 게임을 시작하고요. 자,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 처음에 세 번째로 가는 한 번에 가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링크를 해야 되죠. 게임 튜토리얼을 연결시키고 자, 그리고 자, 자 이제 계속 반복적이긴 한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로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캐릭터가 여기 있죠. 이 캐릭터가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거든요. 자, 이렇게 11개가 있고요. 이 발판까지 포함하면 12개거든요. 12개를 다 완성을 하면 이 적들이 여기다가 이제 포진을 해서 일로 못 가게 만드는데 이 못 가게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얘네들하고 충돌할 때 무적이 되는 것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저번에 우리 이제 챕터 이제 3으로 해서 노 콜리전 현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제 스크립트를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닫고요. 자, 스크립트를 보면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튜토리얼 게임에 4138G라는 그 주소에 j2라는 다음 같은 명령어가 있어요. 이 j2는 위에 명령어가 같을 때 동작을 분기를 점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을 때 그 다음으로 가고 아니면 얘는 무시하고 그냥 그 순서 아래에 있는 것을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j2라는 거에 테스트를 할 때 같은 AL, AL이라는 걸 테스트를 해요. 자, 캐릭터가 일로 갔을 때 부딪힐 때 원래 살아있을 때는 0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충돌할 때 죽으면 1로 돼요. 자, 이걸 테스트 명령으로 보면 00일 때가 얘가 동작하고 1과 1일 때가 그러니까 두 개를 했는데 살아있을 때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0과 0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그 다음 이동하는 그러한 평상시 이동할 수 있는 명령어가 계속 수행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가서 이 적과 부딪히면 이 수치가 1로 변해요. AL이라는 곳에 평상시는 0이었는데 이제 죽었기 때문에 AL이 1로 변해서 이 테스트 명령에 의해서 밑에 있는 제2의 조건이 지금 안 맞아서 충돌을 한 걸로 인식을 해서 이 밑에서 이제 그 전까지 만약에 이렇게 가서 했는데 여기에서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캐릭터는 여기 있다가 일로 가게 되고 그 명령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돌을 했을 때 막 옆에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그리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명령어가 지금 제2 밑에 11이 될 때 이제 되는 거라 그거에 관련된 이제 그 뭐죠? 그 어셈블리 코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이 원래 있는 코드를 그냥 무조건 그냥 넘어가라, 이 다음으로 가라 해서 점프 J2를 JMP로 바꾼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구장에서 해서 콜리전으로 해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이네이블 하면 무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0과 0이라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냥 무조건 점프로 들어가고, 아닐 때는 그전 그대로 죽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노 콜리전을 실행을 해 봅니다. 자, 통과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발판을 가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좀 가는 게 이제 가속도도 붙고, 아무리 이제 노 콜리전을 해도 지금 밟는 게 이제 조금 쉽진 않거든요. 자, 얘네들을 지금 발판 같은 경우는 총 12개거든요. 12개. 12개고 저번에 말씀드리는 이쪽은 마이너스 0.97.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가운데는 0, 오른쪽은 9.7이에요. 자, 왜 이걸 하냐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거든요. 자, 위하고 밑에 이제 밑에는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잠깐만요. 자, 바닥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바닥으로 내려가면 0.875죠. 자, 이 밑에는 0.875고요. 이 가운데는 0이고요. 이 가운데를 다 보면 여기는 0이고 Y축으로는 0이고 X축으로도 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87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875가 이 위쪽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노콜리전을 해서 처음에 자, 테이블을 보시면 이제 좌표를 어느 정도 이제 해놨는데, 왜 이게 안 움직이지? 안 움직이네. 자, 좌표를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1번부터 11번까지 이제 좌표를 해놨어요. 이제 좌표를 해놔가지고 그것을 이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X축에 이게 첫 번째 게 X축에 뭐 마이너스 0.8 정도, 그 다음에 이 Y축에 0.6 정도 있는 것을 이제 다 적어 놨고요. 자, 그리고 얘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동하는 스크립트. 자, 그 이동하는 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메모리 뷰에 들어가서, 자, 메모리 뷰에 들어가서 여기에 툴에 보면 오토 어셈블리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명령어가 이제 루아 명령어거든요. 루아를 배우니까 루아거든요. 자, 루아에서 그 다음에 enable 그리고 disable. 뭐가 이상하네. 아, 여기. 자, 루아 자, 이렇게 해서 enable가 disable 구간이 만들어졌고, 자, 순차적으로 지금, 자, 지금 보면 X축이 0.39죠. 이게 X축과 Y축의 이제 숫자거든요. 0.39에 0.6이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로 보면 0.1과 0.6이죠. 자, 두 번째는 0.1과 X축 0.1과 0.6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알아놨어요. 자, 두 개를 알아놔서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면 돼요. 자, 일단은 스크립트에서
이 X축에 대한 그 좌표를 가진 거 있죠? 이거요. 이 X축에 대한 좌표 가진 것을 그 멀티 포인터로 해서 그 주소를 알아놨고요. Y축도 멀티 레벨 포인터로 해서 시작 주소를 알아냈어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제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 X축이 지금 1695264잖아요. 1695264. 자, 획수로 인해서 잠깐만요. 여기서 주소를 하나 추가를 매뉴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1695264잖아요. 자, 1695264를 오른쪽 클릭해서 액세스 디스 어드레스를 이제 하면 이제 시작 포인트를 가는데 저 보면 자, 첫 번째는 24의 오프셋을 갖고요. 그리고 자, 레지스터 RBX 값이 1695240 얘를 복사를 해요. 자, 복사를 해서 자, 두 번째 얘네들은 이제 좀 지울까? 일단은 놔둬요. 좀, 일단 지워도 되겠다. 자, 좌표는 대략 센터가 0, 여기가 0,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위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이 이쪽이에요. 자, 이 상태로 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이제 4바이트 밸류 타입을 해놓고 헥스에다가 그 주소를 찾아야 돼요. 자, 찾았죠? 그리고 얘를 통해서 보시면 또 다시 오른쪽에서 액세스 디스 어드레스 이거 뭐 반복을 하는데 일단은 28이죠. 여기서 이제 오프셋 값이 28이에요. 이제 액세스 디스 어드레스 하면 바로 이렇게 오프셋 플러스 28이라는 오프셋 갖고 있거든요. 이 값하고 앞에 RBX라는 레지스트 값에 이 주소를 찾는 거니까 자, D80이라는 숫자가 중복이 안 되죠. 자, D80이라는 숫자가 중복이 아니니까 얘를 복사해서 얘 앞에 있는 RBX 레지스터를 자, 찾으려고 다시 스캔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액세스 디스 어드레스를 하면 70제로죠. 나머지 것들은 검색을 하면 이렇게처럼 카운트가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그 명령어 코드들이 어셈블러 코드들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70제로를 눌러 여기 보면 이거를 하나를 눌러서 자, 얘도 이제 다시 추가를 해주고 나머지 건 이제 지워도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RXA라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이 주소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거라 RXA가 ED80이에요. ED80 같죠? 그 위에 거를 이제 보는 거죠. 자, RAX라고 되어 있어요. 자, F540 없죠? F540 얘를 값을 복사를 하고 이 RAX 주소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찾는 게 이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레지스터 주소를 찾는 거라 자, 이렇게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시작된 주소 멀티레벨 포인터에서 그 시작 주소가 녹색으로 나온 이거를 찾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3개 알고 있죠. 오프셋 번호가 2428740이죠. 자, 이걸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눌러서 얘를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포인터를 누르고 여기 주소창 넣는 곳에 빈 텍스트 창에다가 그 주소를 넣고요. 오프셋이 3개였죠. 순서가 그러니까 2428740 자, 일단은 그 추가를 해줬고 한번 상태를 보죠. 2428740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는데 보면 우리는 이제 바이트 타입을 플롯 타입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를 자, 현재는 16진수인데 10진수로 보여야 자, 주소 표현으로 맞죠. 그리고 얘는 X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포인터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포인터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얘보다 얘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얘를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자,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이제 루아 스크립트에서 이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주소에다가 그거를 붙여 넣어요. 자, 붙여 넣었죠? 그리고 저희가 찾은 그 오프셋이 몇 개죠?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에서 중괄호를 그 오프셋 크기만큼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도 똑같이 세 개인데, 자, 왼쪽에 중괄호 하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얘도 세 개인데, 자, 중괄호 닫고 플러스 얼마죠? 7C0가 맨 마지막에 검색된 거고, 다시 중괄호를 닫고 플러스 28이었죠? 그리고 또 중괄호 닫고 플러스 23이다. 자, 그리고 타입은 플로트 형식. 이 상태에서 추가를 해줘요.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얘하고 얘 차이는, 얘는 주소에 포인터를 추가한 방식으로 포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방식이고, 얘는 뭐냐면 그 주소의 값과 값을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이 주소를 나타나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루아 스크립트에서 얘를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소를 통해서 이 x좌표잖아요. 이 x좌표를 이 주소가 갖고 있는 값이니까 이 주소를 또 얘는 이제 스타트 포지션에 이제 위치한 그 절대적인 주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를 찾은 거죠. 자, 그래서 x를 찾았는데 y는 플러스 4만큼 더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여기에서 오른쪽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같이 복사를 하고 같이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면은 같은 형식의, 자, 주소가 나타났잖아요. 자, x좌표와 y좌표는 4바이트 정도 차이 나요. 근데 맨 마지막에 24가 4를 더 추가하면 28이 돼요. 그죠? 그래서 x도 만들고 얘를 또 이제 y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y좌표라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제 두 개를 다 찾았죠. 자, 이렇게 두 개 찾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검색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참조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된 거고, 이게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냐. 자, 그거를 이제 얘도 지어주고요. 자, 그 방식으로 해서 x좌표와 y좌표의 이 주소를 찾았어요. x를 일단은 복사를 해요. x의 그 주소, 절대 주소, 얘가 나타나는 절대 주소, 이제 껐다 켜도 이 주소는 유지되면서 이 값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여기다가 붙여 놓습니다. 자, 붙여 놓고 얘를 우리가 이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쓰기 전에 얘를 변수에다가 넣어요. x는, 자, 이거. 근데 약간 뭐가 이제 빨간색으로 됐지? 자, 여기에서 얘를 헛다운표로 가둬둡니다. 잠깐만요. 헛다운표로 가둬두면 잠깐만요. 이제 헛다운표로 가둬둘 때가 되네요. 헛다운표로 가둬둬야 정상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Y쪽, 일단은 얘를 지금 밖으로 보낼게요. 자, assign to cheat, current cheat 테이블 쪽으로. 잠깐만요. 여기에서 enable disable이 원래 이렇게 했던 건가?
잠깐만요. 자, 붙여넣기, 다시 이제 시트 테이블로 바꿔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포탈, 포지션 포탈이라고 할게요. 포지션 포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스크립트를 루아 스크립트용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뭐 일반 스크립트하고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자, 이 루아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얘를 안에 있는 거를 이 루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도 이제 복사를 해야 되죠. Y 좌표의 절대 주소를 복사를 해서, 자, 스크립트 쪽에다가 다시 Y를 넣습니다. Y는 여기다가 해서 붙여넣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자, 이제 시간에 따라서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하는 그 루틴을 할 거예요. 자, 순서는, 자,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 나타나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순으로 될 거예요. 자, 순서는 이 1번은 처음에 있으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13번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여기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순서가 이렇게 나타날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간 명령어를 이제 만들어 놔요. 타임 리콜, 크리에이트 타이머. 자, 이렇게 만들고, 타이머.set 인터벌. 자, 시간이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할 건지 2000으로 해서 2초 정도의 간격으로 움직이게 만들 거고, 타이머.on 타이머. 이제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펑션. 현재는 이 펑션 밑에 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end까지의 그 좌표로 인해서 이 end까지 펑션과 end 사이에 있는 걸 무조건 2초 간격으로 계속 시작을 해요. 그리고 디저블 쪽에는 이 타이머라는 것을 디스트로이 합니다. 디스트로이. 자, 함수로 인해서, 자, 멈춰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X좌표와 Y좌표를 이제 써야 되는데, 쓰는 거하고 읽는 거는 리드, 인티저 이런 명령어로 쓰거든요. 근데 이 리드가 아니라 우리는 쓰는 거예요. write float 형식. 아까는 인티저는 정수형 타입이고 우리는 실수형 타입으로 쓰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쓰냐? 이 방식에 이 두 개, 이 안에다가 주소를 쓰고 주소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그 값이, 자, 이제 주소를 쓰긴 하는데, 그리고 콤마 그 어떤 값이에요. 밸류. 이 밸류라는 게 있는데, 이 밸류는 x축하고 y축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첫 번째 x의 주소에다가 쓴다. 그러니까 플롯 형식으로 이 x 주소를 쓰면서 그 값을 얼마로 할지.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게 얼마죠? 자, 첫 번째 게 마이너스 0.38. 그리고 자, 두 번째 거, 원래는 이 부분을 이 변수를 안 넣었으면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얘는 x죠. 이렇게 x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넣어야 되는데 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복사를 해가지고 원래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계속 쓰는 그 주소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Y 상관이 없네요. 자,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제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0.6이죠. 자, 인터벌인데 2초 간격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굳이 이제 타이머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해도 될 거예요. 왜냐면 이 명령어를 하지 않고 이 타이머는 지금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자, 이건 주석이거든요. 주석이라 이제 루아에서 주석으로 만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0.6, y는 0.6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한번 갔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주소로 갔죠. 그리고 자, 얘를 복사를 해서 한 5개만 해볼게요. 5개를 하고, 지금 디스트로이드 할 필요가 없죠. 자, 일단은 놓고 얘를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써야 되거든요.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할 때 슬립 명령을 이제 써요. 자, 2초. 대략 1초보다 한 1초로 해서 조금 1500으로 해서 이게 1초는 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 하면 1.5초 정도 간격을 두고 한 4번을 해볼게요. 4번을 해서, 자, 너무 많으니까, 자, 테스트를 하는 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엔드가, 지금 얘도 필요가 없죠. 얘를 잘라놓고, 아직은 안 쓰니까.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주소 0.16. 저게 이제 주소가 조금 틀리더라고요. 저거 나중에도 이제 고치긴 해야 되는데 0.16 그리고 0과 세 번째는 0과 0.31이죠. 0.31. 자, 네 번째는 0.4와 0이죠. 0.4와 0.4와 0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루아 명령에 의해서, 여기에 하나 더 해줘야 되죠. 자, 에러를 감지하기 위해서, 에러 때문에 syntax check then return end. 자,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맨 위에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요. 나머지에 이제 얘는 지금 주석 처리되어 있고, x 좌표와 y 좌표를 여기서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트 플롯이라는 쓰기 위해서 위치를, 그러니까 x 좌표와 y 좌표를 이렇게 단축으로 변수로 지정을 해놨고, 이 변수 지정한 거를 이 라이트 플롯 함수를 통해서 처음에 이 두 번째 위치, 지금 첫 번째인데 이 위치에 1번째, 지금 두 번째 위치로 가고, 얘는 세 번째 위치, 얘는 네 번째 위치, 얘는 다섯 번째 위치 하고 나서 그 위에는 이 안에 있는 되도록 다른 거는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총 그런 형식으로 이제 워프를 할 거예요. 자, 얘는 필요가 없죠. 이 슬립을 하면 안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해봤는데 PC가 좀 멈춰요.
다 지워졌네.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고, 자, 오른쪽으로 누르면 아무 이상이 없고, 지금 한번 포탈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닫고, 자, 포탈을 한번 실행을 합니다. 자, 잘 보셨죠? 자, 길게 보면, 자, 루아 명령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고, 루아 명령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에라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부분과 이제 이네이블과 디저블 가운데에서 그 이네이블 쪽에 체크를 하면 이 변수가 선언이 되고, 이 변수의 그 각각의 x축 좌표와 y축 좌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좌표를 변수를 활용해서 그 좌표 내에 쓰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써져요. 순간적으로 두 개가 어떠한 그 간격이 없이 거의 순식간에 이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1500이 아니라 하여튼 이 1500은 1.5초잖아요. 한 1ms 아주 그 얼마 정도 빠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순간적으로 이 두 명령이 실행되고, 슬립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잠자는 PC가 잠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얘는 이제 돌아가긴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슬립 리얼타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얘가 체크가 안 돼요.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일단은 자, 원 상태로 가고요.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됐죠. 다 복귀됐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 자,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합니다. 됐죠? EUE까지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서 12개까지 해주면 돼요. 자, 그거를 제가 스크립트, 이거 그룹 만드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룹은 이렇게 오른쪽에 눌러서 클리어 헤더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럼 그룹을 만들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드레스 서포트 한다고 나오는데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안 한다고 그러면 옆에 어드레스가 없는 순수의 그룹명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 X좌표와 Y좌표를 이 그룹 3에다 넣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체크 기능이 있잖아요. 자, 오른쪽에 그룹 콘피그 보면 hide children when deactivate라고 그랬죠. 자,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밑에 있는 거를 숨기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를 하는데 이 첫 번째 거하고 여섯 번째 매뉴얼 익스펜드 콜랍스 얘를 하거든요. 얘는 이제 펼칠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이런 형식이고, 얘를 해제를 하고 지금 없어졌죠. 자, 여기에서 hide children, 자, 숨겼어요. 평상시는 숨겨지고, 자, 체크를 하면은 나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스크립트라고 만든 게 그룹 만든 거하고 똑같아요. 자, 클릭을 하면 밑에 게 나타나죠. 그리고 워프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를 한번 이제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죽고요. 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 워프 3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워프 3을 하고, 워프 3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나타나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가도 죽잖아요. 얘네들 이제 만나면 여기는 만날 곳이 없지만 얘는 만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충돌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 그 만든 노 콜리전이라는 스크립트를 발동을 시켜야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죽게 일단은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오토 워퍼를 시킵니다. 자, 신기한 건 체크박스가 안 되고 그냥 가요. 여기는 이제
계속 유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로 갔죠. 자, 그리고 보시면 오토 워프가 이게 이네이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슬립 명령어를 하면 얘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어떤 프로그램 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슬립 명령 위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약간 불완전한 그런 워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좀 다르게 변하려고 제가 여러 번 찾아봤거든요. 자, 여기까지 가서 이제 뭐 노 콜리전 하면은, 자, 이렇게 가면 이제 끝나잖아요. 자, 끝나는 거 아니라 이제 이 체크박스가 이상하게 처음 클릭할 때 슬립 명령이 아닌 다른 명령으로 체크박스도 이렇게 액티브도 바로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되게끔 만드는 그 코드가 있어요. 그걸 좀 한참 찾았거든요. 이제 함수를 제대로 이제 하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한번 죽고요. 다시 초기를 갖고, 이 방식보다 이제 제가 한 네 번째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찾아놨는데, 얘를 이제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요 근래 이제 알게 됐지만, 그렇게 뭐 자세하게 많이는 알지 못해서 이제 저도 찾아보거든요. 자, 이 스크립트가 지금 오늘 이제 그 최종적으로 얘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거든요. 자, 보시면 루아를 실행하고 여기까지도 맞고, 우리가 아마 루아 체크를 하는 거고요. 문법 체크. 그 다음에 이네이블 해서 변수를 x와 y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구조가 지금 구조가 이 타이머 기능하고 연관돼서 슬립이라는 이렇게 약간 멈추는 현상 같은, 파우즈 같은 이런 현상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으로 인해서 얘를 이제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두 개를 내놨어요.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를 해놨고, 이 함수 펑션 my timer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카운터가 첫 번째로는 0이거든요. 그 0일 때는 처음에는 0이잖아요. 0으로 돼서 이 함수에서 맨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니까 처음이 0이니까 처음에 여기로 가라는 명령을 통해서 실행이 돼요. 그리고 빠져나가요. 그죠? 이렇게 빠져나가서 카운터가 1이 됐어요. 카운터가 1이 돼서 이 함수가 끝나는 그러한 구조고, 이 펑션 안에 if 문을 통해서 이제 바뀌고, 그 바뀐 것을 통해서 이제 타이머 변수가 이제 t머라는 이제 타이머 변수거든요. 얘를 통해서 빈 공간에 그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시간 생성하는 이제 타이머를 하나 생성을 티머라는 변수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티머의 온 타이머라는 쪽에서 얘를 활용해서 또 함수 my timer를 활용해 가지고 이 안에 거를 함수를 불러들이고, 이 함수를 불러들이고 타이머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타이머를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시간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t뭐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켰어요. 켰죠? on time이라는 건 킨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키냐? 이 t뭐에 대해서 이 함수를 참조하면서 이제 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뭐라는 거는 시간이고, 그리고 함수를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머에 set interval이라고 있는데, set interval은 이 t머를
어느 간격으로 실행할지. 3초 정도 해놨어요. 3000 밀리세크 3초. 그리고 다시 여기 보시면 이 명령어가 if에 이렇게 얘를 만족하면은 그냥 end에서 여기를 이제 실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함수 자체에서 얘를 콜을 시키면 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이 부분을 만나서 처음에 0이었으니까 얘를 실행을 한번 하고 카운터가 1로 만든 다음에 set 인터벌이 이제 그 3000초를 넣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게 한 다음에 그 시간을 다시 3000초로 set 인터벌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3000초를 만들어 놔서 그리고 set에 얘를 동작을 시킬지 티머에 대해서 동작시킨다. 그죠? 동작시킨다. 처음엔 동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 명령을 통해서 1로 가는 거죠. 1로 가서 카운터가 맨 처음에 0이었으니까 0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 1로 바로 빠져나갔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다시 프로그램이 가동돼서 이 안에서 카운터가 1이 돼요. 중간에 더 넣었죠. 카운터가 1이 됐죠. 그러니까 함수가 불러질 때 이 함수 myTimer라는 함수가 불러질 때 그 onTime이 발동되고 onTime이 발동되는 것이 myTime 함수와 tMore에 의해서 발동이 되고 간격을 이제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동작할지를 하는 건데 계속 동작을 했다가 2번까지 그러니까 카운터가 0일 때 동작하고 카운터가 1일 때 동작을 했어요. 이렇게 부를 때마다 3초 이때 불러주고 다시 3초 있다가 또 불러지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0이었다가 1이었다가 그 다음에 2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운터가 2잖아요. 0과 1과 그 다음에 2에 대해서 그 외니까 else 타이머가 동작을 멈추는 거. 이 타이머의 동작을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set enable을 멈추기 때문에 뭐 현재는 디스토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거는 완전히 이 tmore라는 그 선언된 시간 함수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다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enable 상에서는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게 set enable 함수를 이것을 통해서 계속 살리게 했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동작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이머를 동작 안 하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동작을 하게 만들고 동작을 안 하게 만들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 개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몇 개를 이제 더 갖고 오면 되죠. 이게 이제 추가를 한다는 부분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갖고 가냐면 자, 마지막까지 다 복사를 해요. 좀 복잡하긴 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자,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들을 다 드래그해서 끝까지 한 다음에 탭을 누르면 이렇게 자리가 옮겨져요. 그리고 Shift 탭을 하면 앞으로 가고요. 이게 이것도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자, 슬립이라는 부분은 다 없애야 돼요. 얘가 실시간도 아닌 것 같고 렉도 걸리고 그러는 명령어가 이제 슬립 명령어예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지금 이렇게 찾은 거죠.
그리고 카운터는 자 붙이고 else if 얘는 2고 자 얘를 붙여서 자 얘는 3이고 자 0일 때 1대 1대 그리고 자 여긴 4 여긴 5 약간 뭐지 좀 균형을 좀 맞춰야 돼. 아니 일단은 맞추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6이고 여기는 7이고 여기는 8이고 잘못했다. 여긴 9고 (10이고) 11이고 자 10이고 11이고 자 라테스트 11일 때 else 카운터가 11일 때는 얘를 하고 아닐 경우에 이제 12가 되는 거죠. 카운터가 계속 0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증가를 해요. 증가를 했다가 12가 되면 else 명령을 해서 타이머가 set enable이 펄스라는 값을 동작을 안 하는 원래는 밑에 보면 true로 되어 있잖아요. 계속 동작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동작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45 여기에 안 되는 여기는 9 여기엔 9고요. 자 10 11 자 했죠. 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자동 워프 네 번째 거 일단 저장을 좀 할게요. 예, 자 저장을 하고 자 워프를 합니다. 3초 있다가 가나? 오케이. 1, 2, 3. 자. 자, 풀었고요. 왜 풀었냐면, 너무, 이제, 이게 그게 되나? 1초가 지금, 3초가 너무 길어서 한 1초를 할게요. 자, 1초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여기서 이제 노 콜리전을 해야 되죠. 무적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무적 상태 안 하니까 죽어서 여기다 다시 했어요. 일로 가긴 갔는데 이제 빠르게 하면은 이제 다 될 수도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적 상태에서 여기 보면 액티브에 체크가 돼 있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슬립 명령을 쓰면 자 그죠? 자 얘를 이제 워프를 풀어주고 이제 동작을 안 하죠. 그 이상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타이머가 동작을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멈출 그런 타이밍을 그렇게 스크립트로 해서 여기 보면 제어 if문을 통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set enable을 안 하게 된다 하게 만들어주고 지금 상태가 이제 무적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의 이제 챕터 루아 스크립트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고급 같아요. 이 정도는 고급이고 이거는 이제
원래는 중급 정도, 초급이 아니라 중급에서 고급 사이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찾기가 저도 한참 찾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플할 수 있는 조작이라는 단계가 그렇게 이제 인터넷에 잘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실 때 1.25배속으로 보시면 아주 빠를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